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Shut up and squat. 남자는 하체라면 꼭 해야 된다는 스쿼트, 여자라면 힙업을 해야 된다는 스쿼트. 그 중요한 스쿼트를 할 때 어떤 신발을 대체 왜 신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쿼트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은 스쿼트 전용 신발, 대부분이 역도 신발을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역도는 스쿼트가 아닌데 역도화, 역도 신발이 스쿼트에 좋냐고 물으신다면은 네, 분명히 역도화는 스쿼트화라고 할 만큼 스쿼트에 좋은 신발입니다. 하지만 스쿼트를 하는데 역도화가 꼭 필요하냐고 물으신다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역도화가 스쿼트에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떤 기준으로 본인이 스쿼트화를 구매할지 안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도화인데요. 정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옆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신발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밑창도 단단한 소재고요, 앞쪽 코도 굉장히 단단해요. 전체적으로 흐물흐물하지가 않습니다. 뒤꿈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난 리스트랩 영상부터 단단한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제가 스쿼트라는 게 몸에 무거운 걸 쥐고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죠. 그리고 신발은 바닥과 저희의 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 부위가 말랑말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흔들리겠죠. 그럼 몸이 불안해지고 스쿼트 하는 내내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단함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운동화들은 발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에어나 쿠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스쿼트를 할 때 몸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러닝화나 다른 운동화들은 스쿼트용으로는 기본적으로 탈락이에요. 역도화의 두 번째 장점으로는 조여짐이 좋습니다. 역도화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 아니면 두 개든지 해서 찍찍이 스트랩 따로 붙어 있어요. 나중에 1RM이라든지 본인의 스쿼트 기록을 세울 때는 발이 아플 정도 신발을 꽉 매줘요. 기록을 세울 때는 발이 안에서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움직이면 이게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조여주는 신발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역도화를 보면은 이런 찍찍이 스트랩이 많이들 붙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접지력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역도화는 바닥 재질이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해놨어요. 뭐 당연한 얘기죠. 미끄러지지 않아야 스쿼트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 힐입니다. 힐. 이 힐이 사실상 역도화의 주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뒷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스쿼트를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앉게 해줍니다. 어떻게 더 편하게 앉게 해주느냐, 스쿼트라고 하면 쿼터도 있고 하프도 있는데 풀 스쿼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최소 수평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풀 스쿼트. 간단하게 하면 이게 쪼그려 앉기가 되는 건데, 이게 의외로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유연성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동작이에요.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식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쪼그려 앉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쪼그려 앉기를 에이시안 스쿼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쪼그려 앉을 때 발꿈치의 각도가 조금 올라가면은 쪼그려 앉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상대적으로 발목을 조금만 구부려도 쪼그려 앉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무릎이 덜 나간 상태에서 더 깊게 앉을 수도 있고요. 스쿼트 할 때는 상체를 세우는 게 중요한데 상체를 세우는데도 훨씬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앉는 동작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스쿼트화에는 이런 힐, 뒤꿈치가 따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점만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실제로 많은 스쿼트 고수분들이 역도화를 신고 스쿼트를 하시죠. 하지만 여전히 굳이 사도 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역도화를 신고 스쿼트를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역도화를 사지 않아도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굳이 필요가 없으세요. 이 뒷굽이 앉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굽이 있나 없나, 앉았다 일어나는데 전혀 차이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역도화가 오히려 불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뒤꿈치가 올라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뒤꿈치가 스쿼트를 하는데 방해될 수가 있습니다. 역도화들이 굉장히 비싸요. 20만원 넘게 주고 신발 사는데 불편하면 낭패잖아요. 신발을 사서 비교해보기에는 너무 늦으니까 뭐 주변에 친구가 있으면 빌려서 신어보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본인의 뒤꿈치에 원판을 넣어서 스쿼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과연 진짜 편한지 불편한지 해보셔야 돼요. 이 테스트를 해보실 때 주의할 점은 가벼운 무게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맥시멈 5회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로 연습을 해봐야 본인이 실제로 요 굽이 편한지 불편한지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유연성 말고 어떤 사람이 역도화를 굳이 신으실 필요가 없냐면요, 본인이 스쿼트를 할 때 보폭을 넓게 한다, 혹은 보폭이 넓지 않더라도 발의 각도가 많이 벌어지신 분들은 역도화가 오히려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스쿼트 할 때 발의 보폭이 넓지 않거나 발의 각도가 벌려지지 않으신 분들은 이 뒷굽이 자연스럽게 무게를 받아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발의 각도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스쿼트 할 때 뒷꿈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무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게를 받는 부분에 높낮이가 생겨가지고 이게 스쿼트 할 때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들어줘요. 뿐만 아니라 발목도 불편하게 되고요. 그래서 와이드 혹은 발의 각도를 많이 벌려서 스쿼트 하시는 분들은 역도화를 신으면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왜 역도화 대신 스쿼트 할 때 신는 신발을 추천드리면요,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단단함, 조여진 접지력, 이게 좋으면 어떤 신발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신는 신발은 단화입니다. 단화. 특히 컨버스가 역도화 대신에 가장 많이 신는 스쿼트 신발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컨버스가 원래는 농구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밑창도 고무 재질로 해서 단단하고 접지력도 좋고요. 발이 신발에서 빠져나가지 말라고 코도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굽이 있는 역도화가 싫을 때 이런 컨버스를 많이 신어요. 저도 요즘에 컨버스를 신고 스쿼트를 하고 있고, 이게 제가 실제로 요즘에 스쿼트 할 때 신는 신발입니다. 저는 또 나름 예쁜 거 산다고 돈 더 주고 이거 가죽으로 샀는데 땀이 잘 안 나가요. 이 생각을 잘 못했어. 그래서 결론은 천으로 된 컨버스가 가장 좋다.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여자분들은 반스에다가 하이 닉삭스를 신는 게, 어쨌든 뭐 이런 단화 말고도 아까 말했던 단단함, 조여진 접지력이 좋으면은 어떤 신발도 상관없고요. 뭐 레슬리 영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고. 자,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본인 스쿼트 할 때 어떤 신발을 왜 신어야 되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쿼트 신발은 반영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신고 뭐 멀리 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닳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신는 이 신발도 5년 됐는데 때만 벗기면은 뭐 상태 아주 좋습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자기가 무게가 얼마 안 된다고 역도화를 살 때 나중에 좋은 거 사야지 하고 좀 싼 거를 많이 사시는데, 본인이 좀 더 목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장비 욕심이란 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있으면 계속 눈에 들어와 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결국에 또 다시 사게 돼요. 제가 이런 분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새로 살 때 전에 있던 신발도 멀쩡해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역도화 사실 때는 무조건 최고 좋은 거,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 사실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새로 나온 나이키 노말레오를 사고 싶은데 신발을 5년을 신었어도 멀쩡하니까 새로 살 수가 없어. 돈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역도화를 살 때는 좋은 걸 사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크로스핏 신발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이 크로스핏 신발은 크로스핏 하실 거 아니면은 안 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하이브리드라서 살짝 애매해요. 스쿼트를 할 때 신기에는 굽이 조금 애매하고, 이걸 또 유산소에 신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물론 이 크로스핏이 리프팅하고 유산소가 같이 겸용이라서 이런 신발이 필요하지만, 본인이 유산소는 유산소대로 하고 리프팅은 리프팅대로 하신다. 그렇다면 이 크로스핏 신발을 살 게 아니라 유산소용하고 리프팅용하고 따로 분리해서 쓰길 바랄게요. 유산소와 리프팅은 동작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본격적으로 운동을 할 때 하이브리드 크로스핏 신발을 신고 두 가지를 다 하신다면은 발도 금방 상하고 신발도 금방 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신발을 따로 신는 게 오래 신고 돈도 아끼고 발도 아끼는 지름길이에요. 자, 하지만 결론은 뭐다? 신어보고 본인이 편한 게 장땡이다. 그럼 이만 스쿼트 신발에 대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오네가이시마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워게르만이었습니다.